한국 불교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입니다. 수계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고요. 윤달이나 이런 때는 사실 여러 절들에서 수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사실 수계를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6월 10일로 잡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저 월정사 교구장 스님께 6월 10일 날 금강경 봉창기도 오시는, 철야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수계를 한 1000분이나 한 150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사종 스님들 한 20분 정도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어른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선원 결제철이니까 오대산 산중에 있는 4개의 선원, 오대산에는 선원이 4개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정사의 만월선언, 월정사 뒤쪽이 이제 만월봉이기 때문에 만월선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원사의 청량선언. 북대에 미르감에는 거기가 이제 상두봉이거든요. 그래서 상왕선언, 상왕선언. 그리고 이제 남대 지장암에 비구니 선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린선언이라고, 그렇게 해서 4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제가 선언으로는 문수선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는 지금 불꽃 속에 피는 연꽃 이렇게 해서 하는 선원들도 있고, 그 다음 명상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선원 스님들만, 그러니까 스님들이 들어가는 것만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다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수계법회를 하는데 선원 수자 스님들을 모시고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선원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분, 그래서 이름을 제가 백고자 수계법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황룡사나 경주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보면 백고자 법회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도 백고자 법회를 했었어요. 100명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그 공덕들로 인해서 큰 법회를 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백고자 법회, 그러니까 1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큰 법회를 주관하는 건데, 수계는 보통 10분이서 해요. 그걸 3, 4, 7증이라 그래서 전계대화상, 그러니까 계를 주시는 스님, 그 다음에 교수아사리, 그 다음에 갈마아사리, 그리고 7증, 7분의 증명법사, 이렇게 3, 4, 7증이라고 총 10분이서 하는데, 저희는 교구장 스님의 큰 원력에 의해서 제가 일복이 많다 보니까 100분이나 스님들을 모시라고. 저도 깝깝합니다. 스님이 100분이 오시면 수계 받는 분이 1000명이 와도 이게 티가 안 나요. 티가. 그래서 한 2000명은 최소한 와야 뭔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할 거냐면 6월 10일, 그러니까 6월달 둘째 주 금강경 봉창기도 철야할 때, 그때 2시부터 한 4시, 뒷정리까지 하면 한 5시 정도까지 될 건데, 그래서 수계를 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계랑 관련해서 비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은 10,000원이고 준비물은 반명합판 사진 1장입니다. 그리고 그날 개첩 진짜 심플하고 멋지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이 견본들을 조금 넘겨 드릴 테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넣어줘보세요. 이게 뭔가 있어 보이는, 여기 제가 지금까지 수계를 저도 참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첩들을 봤지만 너무 올드합니다. 이게 좀 진부해.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뭔가 튀는 개첩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수계에서 이제 보살계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무생계라고 하는 거를 같이, 그래서 이중수계를 할 겁니다. 보살계 개첩에는 제가 지금 뭘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월정사의 국보가, 제일 대단한 국보가 있는데, 그게 손으로 쓴 한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세조 어첩이라는 게 있어요. 상원사 중창권 서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조가 병에 걸렸을 때, 창병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때 신미스님이 발언을 해서 상원사를 중창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제자 이유라고 세조가 자기 이름을 사인으로 했어요. 이름 쓰고 사인을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채천지보라고 그 채천지보가 세조가 쓴 옥새입니다. 옥새. 그래서 그걸 도장을 큰 거를 찍어놓고 그래서 제가 보살계 수계에 왕기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채천지보 도장을 넣고 그 다음에 세조 불제자 이유 임금도 자신을 스스로 불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세조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창병이 났고 그 다음에 당신 치세가 편안해졌죠. 그래서 그러한 영험의 가품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장과 그 사인을 제가 한쪽에는 넣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지금 현재 조계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계종의 시원이 태고 보호 스님부터 출발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한 분은 나홍 해근 스님부터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나홍 해근 스님과 화남 혼수 스님으로 맥이 내려가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오대산 북대 고운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운암 불사를 금강경 봉창기도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력도 세웠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나홍 스님이 받은 개첩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지금 존재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금강산 요점사에 있었고 그 사진들이 조선 고적도보라고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보물급들 국보급들을 전부 그 사진으로 유리건판 사진으로 찍어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나홍 스님 개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나홍 스님 스승이신 인도 분입니다. 제나팍타론자라고 하는 지공 선현 스님의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이. 그리고 나홍 스님 개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사해서 무생계 개첩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개첩에다가 그런 사인도 들어가고 그 지공 스님께서 고려로 넘어와서 원나라 어향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향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나라 황제 태정제 그 당시 원나라 황제면 전 세계 최강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고에 어떻게 보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원나라 황제가 자신들의 관할하는 영토 안에 영험한 성지들에 가서 불공을 올려요. 근데 황제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인도 스님인 지공 스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니까 고려 금강산에 내 향을 대신 갖고 가서 내 대신에 향을 피워주세요. 금강산 그러니까 우리 고성 금강산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거기가 법기보살 단무갈보살 성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향을 살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 향을 들고 그걸 이제 어향사라고 합니다. 향을 대신 피워주는 황제의 복을 대신 기원해주는 그런 사신인물로다가 고려로 옵니다. 그때 지공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교화를 펼치냐면 개성에 그 당시 수도가 고려 수도가 개성이니까 개성에 있는 길들이 다 막혔고 세존 복출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다시 출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티베트 라마 불교 전승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육식도 하고 그 다음 결혼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는. 그런데 지공스님이 이런 거를 싹 걷어내고 그래서 육제라고 하는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고기 올리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속을 교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화할 때 어린 나홍 스님도 거기 가서 계를 받았는데 그 지공 스님이 설한 계율이 무생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보살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생계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한 개첩 속에 넣어서 수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개첩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경대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미니 앨범처럼 딱 놓고 쓸 수 있게. 그래서 반명암판 사진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그 개첩에다가 붙여드리고 그 위에다가 일종의 도장 비슷하게 뭔가를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미부여를 해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 나는 가족들을 다 해주고 싶은데 나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면 또 도장, 사진만, 가족 사진만 가지고 오셔서 대신 접수를 해서 받아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수계 기념으로 해서 제가 금강경 몽창기도 입제 때 금강저를 드렸어요. 이런 금강저냐? 그건 아니고 작은 금강저, 요만한 미니 사이즈 무게 거는 거 드렸거든요. 어떻게 구하냐? 자꾸 물어보는데 수계 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한 3,000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화라고 하는, 그다음에 포교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월정사에서 큰 행사를 벌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거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내시면 수계첫, 그 다음에 금강저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저녁 먹고 함부로 가시면 안 돼. 우리 저녁밥만 외부에서 맞춰서 들어오는데 그게 10,000원짜리 밥입니다. 그래서 수계하실 분들은 저녁 먹지 말고 가.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2당 10,000원씩 무조건 다 손해가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저녁 다 드시고 철야기도까지 다 동참을 하시고 가시면 수계도 받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리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삶도 행복하게 하고 사후에도 안락하게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 생전 예수제 같은 거 할 때도 금강경이 몇 권 이렇게 해서 금강경을 살르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금강경 봉찬기도와 연결해서 백고자 수계법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동참을 하시고, 그 이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불보살림의 가피가 굉장히 많이 충만하시기를 사실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시는 6월 10일 2시부터 4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스님들 100분을 모시고, 특히 선원 스님들이 주가 돼서 오대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총동원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산 안에, 현재 산 안에 100분 정도의 스님이 사시는 데는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하고 오대산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스님들을 많이 모시고 그 공덕으로 수계가 장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뭐 또 준비하고 있냐면 그때 다큐 촬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 그 다음에 여보판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참여하는 방식은 10,000원, 수계비 10,000원, 그리고 반명합판 사진 하나. 그리고 법명이나 이런 거 줍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있는데, 이런 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진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나 법명을 써서 나눠드리면 1,000명만 돼도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눠드려야 돼. 이걸 찾아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부착해서 거기에 도장 같은 거를 찍어드리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대리 참석을 하시고 싶으시면 사진하고 10,000원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안 오고 우편으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먼저 수계비만 내시고 나중에 오셔서 사진을 부착해서 처리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래에 없던 백고자법회를 수계법상에서, 그것도 지공스님이 나홍스님에게 전했던 그 무생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율, 그리고 또 하나 세조의 왕기가 서려 있는, 세조의 옥새가 찍혀 있는 보살계 수계, 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오대산 월정사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음번에 꼭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해서 내 자신을 밝히고 부처님께 다가가면서 행복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뜻깊은 곳에, 그 다음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